밤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보셨겠지만 우리 시장 뚜렷한 악재도 호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매매에 따른 등락이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라든지 미 대선 이슈, 또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에 공개됐던 이슈였던 만큼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 계속 약세로 다소 힘이 빠지고 또 재미도 없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해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전약 후강의 강세를 보였던 양시장이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오전에 반짝 상승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낙폭을 키우면서 하단으로 2322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상승하면서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걱정이 더 컸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800선이 깨질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낙폭을 거의 다 줄여냈습니다. 자, 양시장은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죠.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2358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824선까지 끌어올려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1138원 선에서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 섹터도 함께 꼽아보시죠. 오늘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웰트론 한텍과 파워로직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웰트론 한텍 같은 경우는 오늘자 CEO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재활용이 핵심이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면서 웰트론 한텍 역시 배터리 원가를 낮추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2,7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스크 관련주도 보시죠.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코로나19도 재확산되면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웰트론 같은 경우 앞서 웰트론 한텍의 급등 영향도 있었는데요. 웰트론이 10%대, H&M과 오공드 마스크 대표주들도 4에서 8%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오늘 순환매 속에서 다시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니슨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5%대 상승 마감이고요. CS윈드, 삼강 MNT 등 풍력주들이 강했던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조금씩 다시 힘을 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함께 힘을 내봐야겠죠. 오늘도 종목부터 시장 분석까지 꼼꼼하게 알찬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TV와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두 분 수익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임광빈, 이창용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수익률 더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알맞은 종목들 또 구해 드릴 텐데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받는 번호란에 입력하시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래서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입력해 보시면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질문들에 맞게 내일 또 신규 매수할 종목들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함께 정리를 또 해봐야겠죠. 오늘 하루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임광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야금야금 계속해서 떨어지던 시장이 그래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서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기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네. 딱 오늘 코스피는 한마디로 변곡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한테 이렇게 어린 왕자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벌자라고 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십니까? 물가라는 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죠. 물가를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자, 통화량과 환율 두 가지를 조절하면 물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장기 추세 상승, 대세 상승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더 빠지지 않을까,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탄력이 떨어져서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시장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물가와 환율과 통화량의 관계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의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량은 자본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꾸준하게 풀려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달러를 꾸준하게 푸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개 국가가 있습니다. 유로존과 일본과 영국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을 물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바로 환율이란 것들로 조절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강달러를 만들게 되면요, 신흥국 증시,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달러 강세의 힘으로 물가가 약세를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통화량이 풀렸죠. 3월 달에 통화량이 풀리고 그 부분이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 바로 6개월 후인 지금부터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 환율은 1150원대까지 제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들 한참 깨고 1130원대까지 내려갔죠. 환율이 완전 고물가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힘이 지금 응축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강달러를 보인다는 말이고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자, 올 초였죠.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최고점까지 찍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구간대에서 통화량을 풀게 되었습니다. 통화량이 풀리자마자 달러가 시장에 더 풀리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올해를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올해 한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 통화량은 계속 풀리지만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재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93포인트 정도 되는데 연말 때가 되게 되면 9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통화량은 지금 금융시장 역사상 최고로 많이 풀린 통화량입니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미국에서 통화량을 풀고 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우리나라가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일본도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 차트가 오늘 왜 변곡점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엊그저께는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이 구간대가 현재 박스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한 810포인트, 812포인트 정도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현재 실행이 되었죠. 오늘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이 선현물 둘 다 동시에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8거래일 만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바닥권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가 캔들의 아랫꼬리가 달리는 경우에 빨간색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박스권 하단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왔다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고점으로 넘어갈 수 있냐? 아니죠.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날 있죠.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1월 4일 때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일단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상승한다,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또 한 번 주말 앞두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이 이탈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은 내려가면서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금융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상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지금은 좋은 주식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진 주식, 좋은 주식이다라면 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 삼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 종일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정리가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시장을 정리해 주시니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이 바로 변곡점이다. 외국인의 현선물 유입에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바로 이창용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닥 종목들 요즘 너무 안 올라서 재미가 없어요. 좀 마음도 급해지기도 하고요. 언제쯤 얘는 좀 돌아서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코스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천히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힘들더라도 좀 천천히 가는 흐름에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급할수록 천천히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이 사실 외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은 기관 쪽이 또 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힘든 금융시장을 좀 보여줬었고 여러분들의 매수 종목 또한 상당히 좀 뼈아픈 종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유럽발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한 차례 좀 여러 번 좀 출렁인 상황에서 신흥국 증시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수급 속에서 많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 때는 섣불리 좀 판단을 좀 하기보다는 보다 좀 참분한 마음 속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이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변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힘들고요. 미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유무도 있을 것이고 세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코로나가 좀 잦아들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미 대선을 좀 먼저 좀 뜨져보자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제를 강하게 좀 밀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저금리 정책이 좀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저금리 정책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또한 지금의 마이너스 수준의 금리를 섣불리 그 상승을 포지션으로 옮기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수준을 상당 부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이 지금의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는 상장사들의 상당 부분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일단 그 경기 부양책이 누가 되든 간에 일단 그 펼쳐줘야 됩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코로나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축된 경제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11월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코로나 원인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흔들리는 영향 또한 지난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달,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러한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판단하기보다 미국이나 뭐 유럽발 그 타국 간의 그 리스크 요인을 좀 판단해봐야 우리나라의 그 증시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최대한의 변수는 방어하시면서 매매를 이번 주는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시장 하락 대비 양호한 종목 보유주 수익을 지금 지키시는 전략으로 매매를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의 저금리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은 코스닥은 좀 급할수록 천천히 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코스닥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확인하러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전에 구해주신 종목들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또 얘기를 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먼저 캐시코트레일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아마 수익 기분 좋게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한 주 만에 또 41% 수익을 가지고 돌아와 주셨습니다. 자, 근데 또 계속해서 시장이 한 8거래일 연달아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눌려있는 상황이라서요. 흐름을 한번 또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캐시코트를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이 큰 수익이 나게 되면 끌고 갔죠. 네,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목표가도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도 말도 안 되는 가격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목표가들이 다 터치가 되었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지속 말씀드렸지만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보다는 목표가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 라운드 피겨인 10,000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는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도 보통 어디가 저항이 되냐? 그냥 라운드 피겨에서 대부분 매도를 해요. 기존의 수익자들도 10,000원, 한 1,500원 이런 가격대에서 매도가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사실 추가적인 슈팅이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코트레일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 바이든 정책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1150원 찍고 내려온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미래를 봐서 성견지명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10,000원 정도 가면은 이런 자리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수가 8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살아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약할 때 종목이 움직인 종목들은요. 지수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때는 또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신 게 맞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8,450원, 8,500원 구간대가 깨지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이런 구간대가 현재 지켜지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은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짧게 다시 한 번 더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8,5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캐시코트렐은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분은 8,500원 부분 체크하시면서 더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한 주 만에 돌아온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에코바이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최고가가 12,450원까지 도달하면서 26% 한 주 만에 수익 잘 챙겨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이제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에코바이오 같이 한번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제가 이전에 KC코트렐이랑 에코바이오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바이오랑 KC코트렐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KC코트렐만 가지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코트렐, 에코바이오 같은 날 추천을 드렸고요. 같은 날 슈팅이 나왔는데 에코바이오는 KC코트렐보다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날 아마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때 AS를 드리면서 KC코트렐이 올라가게 되면 에코바이오도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에코바이오는 털어버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니어서 KC코트렐보다도 약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짝짓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어떤 종목이 몸통 길이가 더 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에코바이오는 보유하실 필요가 없다. 네,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캐시코트렐과 에코바이오 둘 다 가지고 계시다면 캐시코트렐만 가져가시라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금호석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최고가 15만 2천 원까지 도달하면서 역시나 24%가량 수익 잘 챙겨주셨습니다. 금호석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쪽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업황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철강 관련주죠. 그리고 화학업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철강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제철이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가치주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염두한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업황이 완벽하게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이는 원자재입니다. 자, 원자재 특징이 있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철강 관련주나 석유화학 업종은 돈을 더 많이 벌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이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뻗었는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한 4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 연속적으로 양봉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현재 이렇게 좀 빠졌는데 이 종목이 급락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고점 대비 아직 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고가권까지 한 20% 정도가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눌림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는 업황이 완전 변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면서 N자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러한 같은 업종 중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든 게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다르고 모멘텀도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금호석유는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대인 거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대형주 실적주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금호석유도 앞으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짧게 단타하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차 목표가 15만 원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15만 원 터치를 하고 나서 제가 17만 5천 원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떤 흐름으로 또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시간 수익도 너무 기분 좋지만 또 공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차 목표가 잡아주셨었는데요. 17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건민 전문가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셀리버리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8월 말쯤에, 8월 중순쯤에 저희가 매수해서 좀 묻어두고 있었는데 아주 금이 환영을 한 종목입니다. 뭐 이제는 완전히 한 20만 원 선까지 주가가 완전히 레벨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셀리버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참 많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셀리버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유상증자도 한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모멘텀이 안 좋게 되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목으로 엮인 종목들도 주가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얘는 버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25만 원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얘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공시가 안 나왔고 주가가 이쯤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느껴지시죠? 자,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아무 의미 없지만 이러한 흐름과 분봉의 흐름과 일봉의 흐름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KC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주가가 자 1차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났죠.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가 한번 꺾입니다. 꺾이고 나서 캔들이 자 이런 추세선을 벗겨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N자형 파동이죠. 이런 N자형 파동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셀리버리를 넘어가서 이걸 일봉으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꺾였죠. 주가 이렇게 꺾였지 않습니까? 꺾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림을 그려주고 과거 있는 차트들 갖다 끼워 맞춰주면 굉장히 보기 쉬운데 이 자체로 이걸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도가 나오고 고점에서 매수가 나오고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버리라는 종목은 정말 특정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좋은 주식이고 강한 종목입니다. 흔히들 강한 종목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한 종목의 기준은 지수 대비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제가 코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셀리버리는 코스닥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음봉도 나왔다가 양봉도 나왔다가 한 번씩 슈팅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뭔가 가격대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거래가 있죠.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한 종목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본 공시가 안 나왔다. 기술 추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0%가량의 수익인데 조금 더 보자라고 하십니다.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이창용 전문가의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역시 종목들 살펴볼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에스코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역시 지금 53%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15, 16일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에스코넥 더 봐도 될까요?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상당히 좀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시장을 뚫고 빠른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이죠. 에스코넥. 일단 지난주에 제가 천천히 매매할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앨런 머스크의 자율주행 좀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일단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가더라도 미 대선과 연관 지었을 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 섹터군이고요. 일단 에스코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인데,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원이 상당히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기술은 나중에 내연기관이 좀 바뀐다고 했을 때, 지금 전기차도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도 지금 발전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다. 인프라 쪽으로 구축이 되고 수소차 움직임도 산업의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그 핵심 기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관련 내외장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신사업은 수소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한 생산 기술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는 자가건강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하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기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간에 50% 이상의 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2,200원대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온다면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거래량 없이 주가가 좀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도세가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결부지었을 때는 에스코넥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100원대로 상향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스코넥 3,1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더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종목도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두 종목 정도만 좀 빠르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지니뮤직이요. 또 목표가를 5,000원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4,995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 더 하실 얘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일단 한호가 차이로 목표가 도달 실패를 했는데 거의 도달이죠, 더 봐야 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니뮤직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렸을 때는 수급이 강한 종목이다.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 투자까지 단기성 매물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다. 수급적인 면만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엔터주죠. 엔터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음원 매체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 시장이 줄을 이룬 상황에서 이러한 그 온라인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었고 지니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 점유율이 25%였고요.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주주가 있는데 주주 같은 경우에 KT 그리고 U+, 그리고 CJ ENM까지 주요 주주와 함께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85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매출이 한 180억 정도로 상향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가까이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이지만은 현재 상승 랠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점 부근이 지속적으로 좀 상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아마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수익 실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격도가 상당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도 추가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5,0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니뮤직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하시면서 다시 들어가실 분들은 5,000원까지 더 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NCN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역시 최고가 수익률 78%가량 아주 잘 챙겨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잡아주신 목표가를 넘어섰는데요. 이제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앨런 머스크의 그 자율주행 발언 이후에 자율주행 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흐름 속에서 NCN은 거의 대장주격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코스닥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대 주자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인프라 쪽이고요. 또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 인프라를 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만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그 4차 산업 관련한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NCN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카메라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줬고요. 자회사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국내외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NCN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이미지 프로세서를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을 공략을 하실 분들은 NCN은 꼭 편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봤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21선 잘 아시죠? 제가 어려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21선, 61선, 121선까지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최초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4,000원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500원, 그리고 5,000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목표가를 한 번 더 상향을 해드려서 6,0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NCN은 목표가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해주신 얘기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키워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간 점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러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간 점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사연 보내면서 화면 보고 계셔야 합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종목 추천하고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 만나보고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혹시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직접 채택이 안 되더라도 방송 끝나더라도 계속 구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투자 성향과 함께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연 바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 이분 사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527 이지은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장 속에 좋은 의견 주시는 전문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 8월 달에 바이오 종목들 잘 따라해서 수익 크게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그린 뉴딜인 것 같은데 관련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연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시죠.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범민 전문가님, 첫 번째 사연 한번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린 뉴딜 관련주 하나 꼽아주실까요?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거래가 많이 텄던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KT 서브마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T 서브마린 해상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KT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인데요. KT 회장님이 올해 초에 KT그룹 전체를 한번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KT 서브마린이 LS 전선에 인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 뉴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상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각 이야기, 피인수설, LS 쪽으로 인수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빠진 게, 지수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KT 서브마린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통영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급등, 이전에 반등했었을 때 많이 못 갔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성 파인텍이나 GM1 에너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종목은 못 올라갔고 하나솔루션이 거의 종고점 부근까지 갔었을 때도 이 종목은 조용히 힘을 좀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각 이야기, 인수 M&A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방향성을 틀었는데요. 이 종목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상 케이블과 관련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6,900원대, 전고점 부근이 한 6,900원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5,750원 부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T 서브마린으로 등장을 했고요. 목표가 6,9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아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자, 다음 고민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끝번호 5656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갈 종목 좀 주세요. 요즘에 주식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냥 1년, 2년 묵혀둘 종목 좀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 이번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 좀 볼까요? 일단 지금 오늘 준비한 종목은 좀 대형주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롯데쇼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 소비자의 내수주를 좀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유럽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심지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까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좀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보여드린 섹터 중 하나인 소비재를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칼날을 피해가는 것 또한 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롯데쇼핑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들 아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피 90위 종목입니다.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시총 순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백화점 매출 좀 타격을 좀 받았지만은 홈쇼핑 그리고 하이마트 쪽으로는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영업이 상승까지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또한 외형 구조 조정을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기존의 지점을 좀 폐업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좀 전환을 좀 하면서 전사적인 구조 조정을 좀 진행을 좀 했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까지 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에도 이러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좀 판단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야 원활한 수익은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서 매수를 하셔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목표가는 11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대 제시를 해드리는데 많은 수익률을 챙기는 게 아니 비중 확대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챙기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쇼핑입니다.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 11만 원까지 보시고 하단으로는 7만 5천 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기회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고민 보내주시면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내 투자 성향을 남겨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도 잘 참고하셔서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고 자세하게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또 상방으로 전환을 해준 만큼 내일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내일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광민,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